네, 여러분 유영만의 문중모색 세 번째 주제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명승부는 공부가 결정한다. 그러려면 어떤 질문을 시작해야 될까요? 자, 당신의 공부는 노동입니까? 놀이입니까? 네, 이런 거는 공부뿐만 아니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하는 일은 노동입니까? 놀이입니까? 딱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동과 놀이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여러 가지 구분 방법이 있지만 노동이나 일은 주로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틀에 박히게 하는 거고, 이 놀이는 익숙한 걸 낯설게 바꾸는 모든 활동을 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노동이냐 일이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몰입하고 빠져드는 강도가 전혀 다르지 않겠어요? 또 하나 구분 포인트는 노동은 수단과 목적이 구분되어 있어요. 무엇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노는 걸 봐보세요. 그 친구들이 뭐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재미나게 노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동을 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은 주 52시간 제도나 워라밸이 필요하지만, 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주 52시간 제도나 워라밸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제분들이 놀이터에서 노는데 야, 주 52시간 제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 집에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과연 노동일까 놀이일까,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논어에 보면요, 이 노동과 놀이로 공부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사자성어가 나오거든요. 위인지학으로 공부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위기지학으로 공부하는 게 있어요. 위인지학으로 공부하는 건 뭐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노동을 하는 공부예요.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는데 왜 하느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특징이 결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과정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결과를 만들어내 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노동으로 공부를 하니까 이 사람들 정말 행복합니까? 네, 행복하지 않겠죠. 이거에 반해서 위기지향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자기가 하는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요. 결과하고 뭐 필요 없어요. 그냥 과정 자체에 거기에 즐기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나게 공부하다가 그 부산물로 뭐가 자꾸 생겨. 자, 그러니까 위인지학은 산물 중심으로, 결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건데 비해서 위기지학은 자기가 그걸 하는 게 너무 재미있으니까 결과에 관계없이 과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물이 나오는 거야. 오히려 그 부산물이 의도했던 산물보다 더 좋은 의미심장한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목적이 없었는데 그 목적 자체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재밌게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부산물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그 부산물이 산물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인지학의 공부를 위기지학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도 있고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우리 국가 전체 교육관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일까? 진정한 나다움을 찾아서 공부하는 걸까?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공부를 빨리 벗어 던지고 행복한 공부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위기지학의 공부가 되려면 첫 번째, 저는 공부는 호기심의 물음표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물음표가 바뀌면 느낌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물음표를 밑으로 잡아 당기면 감동의 느낌표가 되지 않습니까? 느낌표는 이미 물음표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음표가 바뀌면 뒤에 있는 감동의 느낌표가 바뀝니다.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제와 다른 질문, 문제의식을 가지고 궁리에 거듭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의 느낌표를 발견하는 과정. 즉, 진정한 공부는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공부는 책상에서 하는 정신 노동이 아니라 나가서 땀을 흘리는, 그리고 몸으로 깨닫는 육체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유튜브에서 경험을 강조하고 방법을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우리가 깨닫는 공부는 책상에서 하는 정신 노동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 가지고 어제와 다르게 깨닫는, 이런 게 바로 진짜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는 정신 나간 사람과 정신 차린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은 아직도 공부를 정신력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신적인 각성. 그런데 진짜 공부는 정신 차린 사람들 어떻게 공부하느냐?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공부했던 것들을 실제 문제 상황에 적용해서 어제와 다르게 깨닫는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공부는 낯선 마주침입니다. 네. 자, 여러분, 마주침이라는 게 철학자 들레즈가 얘기하는 리좀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리좀이 무좀이 아니고요. 이 뿌리가 서로 뻗어나가다가 뿌리가 또 다른 뿌리하고 마주칠 때 그 예상할 수 있습니까? 너 뿌리 뻗어가다가 저 세 번째 있는 뿌리 나무와 연결을 하라. 이렇게 아니거든요. 뻗어나가다가 우연히 접속을 하거든요. 이런 우발적인 마주침 이런 거를 들레즈는 리좀이라고 그런 거예요. 진짜 공부는요. 우연히 마주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계획적으로 의도했던 대로 목표했던 대로 뭔가를 공부하다가 깨닫는 것보다는 그런 걸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뭔가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또 전문 용어로 세렌디피티라고도 하잖아요. 우연한 영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연이라는 선물에 나타날 건데 우연이라는 선물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저는 또 진짜 공부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공부는요.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이 공감 능력은 공부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언제 생기느냐?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움직여봐야 가슴으로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로 공부하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몸을 움직여서 해보면 바로 느낌이 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공부는 정신노동이 아니라 육체노동과 연결되기는 연장선상에서의 공부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공부는 타자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하는 이런 능력을 배우는 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나만 잘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저는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공부는 생각하는 논리적인 이런 것보다도 생각 너머에 새로운 걸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어떤 다양한 생각을 통해 가지고 사유를 통해서 두 가지 이상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연연상이라고 하잖아요. 연결시켜 가지고 연속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도 저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으로 포착된 타인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지 두 가지를 연결시켜 가지고 연속해서 상상력을 발휘한 다음에 타자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게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공부를 우리가 하는 마지막 이유는요. 저는 이걸 실존적 축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남들처럼 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처럼 내가 갖고 있는 초심, 그리고 도대체 나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만이 갖고 있는 색다름이 뭔지. 그러니까 색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면 재미있고 신나고 진정한 나를 증명해내는 방법, 나다운 삶은 무엇인지. 그래서 파블로 네루다가 첼레 시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였던 그 아이 어디 있을까? 내 안에 있을까? 사라졌을까?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남들처럼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어제의 나와 비교하시지 바깥에 있는 남과 비교하면 우리는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 달라지면 남 달라지지만 남 달라지려고 노력하다가 나만의 색깔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공부는 나만의 색다름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이고 실존적인 축제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생각의 고치 속에서 잠자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망치로 깨부수는 거예요. 깨부수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삶의 생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생채기 속에서 또 다른 상처가 덮어 씌우는 공부가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 공부는 기존의 삶에 편안하고 배불리 먹고 사는 이런 어떤 만족감에서 벗어나가지고 생각의 고치 안에서 안주하고 있는 통념이나 고정관념, 습관적인 사고들을 망치로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는 망치다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한 글자만 바꾸면 전혀 뜻이 달라져요. 공부를 망치다. 그러면 이 조사가 바뀌면 공부가 완전히 망치는 거지만 그걸 는으로 바꾸면 공부, 망치 두 가지 공통점이 없는데 두 가지 다 뭔가를 깨부수는 거잖아요. 그죠? 기존의 삶을 깨부수는 그런 아픔을 견뎌내면서 어제와 다른 나로 끊임없이 변신하는 이런 부단한 자기 혁명의 과정, 저는 이게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던진 유형만의 문중모색, 공부는, 당신이 하는 공부는 노동입니까?
놀이입니까? 자, 여러분, 노동에서 벗어나 놀이로, 아까 말씀드렸던 위인지학에서 벗어나 위기지학으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공부에서 나다움을 찾아가고 실존적으로 재미있고 즐기는 공부 쪽으로 가야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공부는 책상에서 수능을 위한 고교생들, 중학생들, 이런 사람들, 학생들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장인들이 인생을 통해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공부하려면 우리 모두 다 위인지학에서 벗어나 위기지학으로 공부하는, 노동으로서의 공부가 아니라 놀이로서의 공부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바꿔야 결국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